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이력서를 통해서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제 이력서를 사례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조금 뽑아내면 좋을지, 그리고 대답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기소개서, 그 내용에서 어떻게 좀 면접 질문을 도출할 수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뭐 어느 기업에서는 이력서를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어느 기업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렸던 그 세 번째 시간이었죠. 그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시간을 좀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샘플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접하실 수 있는 잡코리아 합격 자기소개서, 저도 거기 있는 걸 가지고 많이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걸 제가 옆에다가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거를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녹화를 해야 되니까 제가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화면 옆에 뜰 거고요. 이 화면부터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항목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하죠. 제가 그 공기업 자기소개서를 뽑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좀 주로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낸 경험 또 어떻게 물어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있는 자기소개서 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질문이 중진공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중진공이 여러분들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의 능력, 경력, 장점을 포함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면 반드시 받게 될 질문이죠. 크게 두 가지로, 왜 지원했니? 라고 하는 지원 동기와 우리가 너 왜 뽑아야 되니? 라고 하는 직무 역량, 큰 줄기로 두 개 잡으셔서 따로따로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자기소개서 상에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볼게요. 자, 남북 협력을 이끄는 전문 인재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평가자가 이 글을 보면 이 지원자는 왜 중진공에 들어와서 남북 협력을 이끌고 싶어 하는지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소개서에 쓰여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읽은 시간조차 별로 없는 분들한테는 남북 협력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가 쉽게 쓰는 어젠다는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이걸 본인의 어젠다라 갖고 갔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균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두 가지씩 좋네요. 저 또한 땡땡 인턴과 땡땡 서포터즈를 하며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기에 인턴과 서포터즈에 관련된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데, 인턴 어떤 내용입니까? 서포터즈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인턴을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스타 방식으로 정리는 하시되, 내가 던진 주제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이니까 결국에 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주제로 귀결시켜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경험에 대해서 면접장에서 물어볼 땐 그 경험 자체는 단순한 경험에 그치면 조금 곤란하겠죠.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묻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직무 역량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항상 경험을 스타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은 직무 역량 쪽으로,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 쪽으로, 아니면 평가자가 물어보는 쪽으로, 아니면 내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주제를 적은 쪽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경험으로 하나 좀 정리해 주시고, 혹시나 이거는 내가 제일 앞부분에 적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포터즈는 뭐 한 거죠? 라고 하는 관점으로도 보수적으로 간다면 두 가지는 일단 스타 방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근거로 나는 남북 협력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첫째, 학사 과정에서 주로 남북 경협과 북한 경제 관련 수업을 이수하며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어보겠죠.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수업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업명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조금 더 성과를 냈다라고 한다면 뭐 그 해당 학점까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했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 그 이후에 뭐 더 많은 지식을 찾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한다면 전 거기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졸업 논문 얘기 나오죠. 이 졸업 논문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논문도 어떤 주제로 쓴 건지 여러분들이 하신 포트폴리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는 첫 번째 어떤 배경하에서 하셨는지, 두 번째 그 주제,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자료는 어떻게 찾고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항상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정리하시면 좋을 거예요. 배경,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how to, 세 번째 배운 점. 그래서 논문 작성 뭐 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네, 이런 주제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결과값은 어땠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땡땡 한반도 신경제센터에서 남북 경협을 기획하고 북한 경제와 남북 협력 리서치 업무를 했다. 그리고 근무 당시에 남북 협력 방안 간담회와 포럼 개최, 참가를 통해 실무 역량을 쌓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역시 이 경험도 무엇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왜? 글자 수 때문에. 이분은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서도 물어볼 게 굉장히 많네요. 그쵸. 일단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었던 경험 두 가지가 인턴과 서포터즈로 나왔으니까 그걸 스타 방식으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것을 왜 남북한 협력 경제라고 하는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어젠다 그 차원에서 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내가 그럼 북한 경제에 관련된 연구 부분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의 첫째, 수업도 또 있네요. 둘째, 논문 있죠. 세 번째, 리서치 업무. 그러니까 신경제센터에서의 업무. 그러면 크게 보았을 때 이분은 여기에서 이미 5가지의 경험과 그 다음에 지식이 나오는 거죠. 즉 직무 역량 5가지가 도출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상에 있는 경험과 지식 위주의 소스를 뽑는다면 이걸 무엇을 했는지 스타 방식으로 꼭 정리는 하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스타 방식이 아니라 꼭 결론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어젠다로 가시든지 아니면 직무 역량, 해당 직무 역량과 연결시켜서 평가자가 듣고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은 이 5가지 사례가 굉장히 좀 핵심적인 사례일 거고요. 이것만 잘 말씀하시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질문의 형태가 나올 수 있죠. 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니? 너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뭐니? 너는 협력했던 경험이 뭐니?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다른 경험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번에 작성하신 이러이러한 5가지의 소재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힘들었던 것, 여기에서 협력했던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것의 관점으로 서술할 수는 없을지 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굳이 소재를 넓히지 않고 굳이 또 많은 걸 외우지 않아도 하나의 경험에서 다양한 것들을 변환 가능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 준비하실 게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뒷부분에 소재 넣으실 거고 지원 동기 하시면서 소재 넣으실 거고 여기도 지원 동기 나와 있지만 직무 역량 하시면서 소재 넣을 거잖아요. 그런 때 너무 넓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소개서에 여기 담아놓은 이런 소재들을 소싱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결국 답변들 만들어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경험을 조금 여러분들 것 화시킨다면 뭐 2가지 나올 수 있고 3가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해당 역량을 현재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은 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상에 나와 있는 이 질문, 당신은 그러면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얼마까지 노력했냐? 즉, 자기소개서와 똑같은 걸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브리핑 한다고 생각하시고 쭉 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게 굉장히 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면접용 한 40초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평가자가 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서 한번 볼게요. 자, 북한 경제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이 핵심 역량이다. 중요한 거는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챙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주장을 먼저 얘기한다 라고 한다면 항상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 그쵸?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는 핵심 역량, 평가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나는 전문성과 추진력이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북한학 복수 전공했고 국책은행의 한반도 신경제센터 근무, 또 나오네요. 어찌됐건 이건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혹시나 이 신경제센터에서 근무했던 게 뭐예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고 이건 내가 직무 역량으로 넣었으니까 당신 우리가 왜 뽑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신경제센터 생각하셔서 그 경험 쭉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경제학 주전공, 북한학 복수전공입니다. 남북협력,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경제학과 북한학을 복수 전공했다. 그럼 또 요것만 본다면 주로 어떤 과목을 그럼 들으셨냐? 어떤 과목이 재밌었냐? 어떤 과목이 어려웠냐? 물어볼 수 있겠죠. 남북협력 중에서도 주로 남북경협을 주제로 공부했다. 개성공단 및 관광사업, 평양 스마트시티화에 대해 학습했다. 그럼 또 어젠다가 나타나 있다면 그럼 본인이 학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면접관은 무엇입니까? 라고만 물어봤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무엇이다 라고 1차적으로 대답하는 것 플러스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 직무로 또 연결시키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던졌네. 교과 수업 외에 학술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했다. 학술 토론회까지 있네. 이분은 던질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네요. 그럼 또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사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신경제센터에서 근무했다. 여기서 주로 했던 거는 북한 경제 통계, 산업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정기 간행물의 실릴자를 조사했다. 조사했다. 어떤 걸 조사했습니까?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그 값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또한 남북교류협력 전문가분들을 특별 초청하는 간담회도 개최하며 추진력을 발휘했다. 추진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획을 했건 아니면 기획된 것을 실행할 때 그분들을 직접 섭외하고 행사를 진행할 때 추진력이 됐건 추진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역시 또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죠. 개발금융팀의 일원으로서 국제금융기구와의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와, 너무 많은데? 팀의 슬로건인 한반도를 디자인하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관련 논문도 읽으면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소재가 많으신 분들은 면접장 가실 때 조금 또 남들과는 다른 행복한 고민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어둡게 나오고 좀 제 얼굴이 보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뒷부분에 빛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제가 까맣게 나오더라도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에 있어서의 무엇을 매기는 게 중요하다, 순위를 매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경험 질문들을 여러분들 다대일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하나하나 다 코치코치 물으시면서 진짜 많은 걸 하셨네요 라는 칭찬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다대다의 면접, 특히나 언택트의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기가 힘드니까 면접관이 5개만 물어본다. 그 중에서 직무 관련해서 한 3개만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그 3개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 순위를 정하셔서 그 3개를 아주 알토랑같이 잘 만드셔서 잘 말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분이라고 한다면 많이 부럽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으니까 일단 최대한 본인이 던진 어젠다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거에 관련된 주제를 뽑으신 다음에 이 질문이 나오면 뭘로 대답하겠다. 그 다음에 직무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요거로 대답하겠다 등등 이렇게 좀 순위를 매겨놓으시면 훨씬 더 면접장 가셔서 당황하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을 봤는데도 던질 수 있는 소재가 되게 많다.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볼 것이다.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적어놓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비록 자기소개서에는 직접적인 경험, 관련된 경력 경험이 없어서 별로 적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중소기업과 남북 경제 협력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이것저것 논문도 보고 뭐 지식 수업도 듣고 경험도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랑 같이 경쟁하는데 나는 경제학 수업밖에 못 들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북한 관련해서 책 읽었다라고 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관련된 서적이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건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시청각 자료들이라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간접적인, 직접적인 능력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사람을 만나는 대인관계 능력이 됐건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의사소통 능력이 됐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소재를 조금 가벼운 소재라도 갖고 가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사례와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해당된 경험은 없습니다. 와 같이 딱 단절시키는 게 최악이거든요.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다 할지라도 평가자가 알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했냐. 거기에 라이트한 정답이 아니잖아요. 꼭 딱 맞는 정답, 베스트한 정답, 라이트한 정답 뭐 둘 다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급적이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려고 하는 그걸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은 없을지라도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은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간접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도 좀 한번 끄집어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면접관이 공격할 수는 있겠죠. 야, 근데 그거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전 그걸 또 솔직하게 인정해주고 대신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말씀하신 그 사항을 내가 들어가서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관련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뭐 대단히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내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 수는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이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들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항목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해당 기업의 핵심 가치, 좀 약간 추상적인 부분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팀워크네요. 이분은 협업 우수상을 받았다. 땡땡 주간 온라인 B2B 수출 플랫폼 바이코리아 공모전에서 협동심으로 1위를 한 경험이 있다. 참 활동 많이 하셨네요. 자, 위 공모전은 해외 진입 장벽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 영상 제작이었다. 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공모전인가 보네요. 그쵸? 그렇다면은 이 공모전이 사실 그냥 홍보 영상 제작의 공모전이네요. 우선 기획 의도에 맞는 컨셉에 대해 논의한 뒤에 주제에 가장 적합한 글로벌 컨셉으로 제작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니네 공모전에서 1등 했네. 이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라고 먼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물어볼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해당 항목에 이게 뭐 한 겁니다라고 풀어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뭐 한 겁니다라고 어떤 형식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형식만 말씀하신 거라 사실 면접관이 보았을 때 머릿속으로 쑥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사례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하고자 했고 요 주제를 하고자 어떻게 했습니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으로서 팀원을 세분화했고 나는 영상기획 편집 및 외국인 섭외 스크립트 작성, 영상 촬영, 연기를 다른 팀원들은 맡았다. 라고 한다면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팀장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세분화시킬 때 어떤 기준으로 역할을 세분화시켰는지에 대한 방법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뭐 혹시나 내가 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떤 분배하는 방법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불만은 없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경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자 했을 때 다, 그렇게 하자 해?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뭐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도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으로도 좀 한번 경험을 세분화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외국인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수상작으로 선정될 시에 공식 SNS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출연을 꺼리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해서 외국인 20명을 출연해 주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럼 너는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했니? 그 방식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다면 내용이 중요한 거였니? 하고자 하는 형식이 중요했던 거였니? 이 관점으로도 풀어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건 또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도 될 수 있고 또 뭐예요? 만약에 어떤 내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한다면 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팀원들과 외국인 출연자들의 협동심을 이끈해 영상을 완성해서 1위를 해서 협업 우수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동심을 발전시켜 중진공 발휘할 거고, 그래서 협력을 통해 남북 협력과 교류를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네요. 잘 쓰시고요. 일단 저는 무엇보다도 소재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소재가 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 특히나 마지막 3번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작성하시는데, 여기 경험 작성되어 있는 부분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셨겠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경험을 작성하시는데 이분처럼 어떤 형식만 작성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을 좀 하나 준비해 주시고, 아까도 그랬지만 역할을 분배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역할을 분배했는지에 대한 how to, 그 다음에 외국인을 설득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외국인을 설득했는지에 대한 how to라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죠. 내가 이 역할 재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의 경험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성격상 장점의 추진력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내가 어떤 내용, 데이터로서 설득을 한 건지, 아니면 내용은 뭐 별거 아닌데 의사소통을 잘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했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인지 형식적인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저는 의사소통에 강점이 있습니다의 사례. 예, 그쵸. 그 다음에 저는 뭐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 강점이 있습니다. 의 사례로 또 활용한다면 다른 관점으로도 면접용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 실제 제가 여러분들을 컨설팅 해드릴 때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좀 뽑아낸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받게 되는 질문들과는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알파 한 다음에 진짜 그런 경험을 했는지까지도 좀 들어가요. 그래서 몇 명 했던 프로젝트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니? 너 진짜 팀장이었니? 팀원은 몇 명이었니? 등등 여러분들이 진짜 그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진위 여부도 좀 많이 묻고 있는데,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하신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속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기출 질문에 있어서 이건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어떤 좀 논리적인 로직이 성립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질문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질문을 뽑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오라 한다, 이제 SK 면접과 삼성 면접을 준비하실 텐데, 물론 제가 또 그런 면접들도 기업별마다 좀 대응할 수 있게 영상을 좀 찍을 예정이긴 한데, 어느 기업이 됐건 일단 여러분들의 서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좀 대답을 하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걸 저는 꼭 반드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드셔서 달달달달달달 외우시면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또 외워야 되냐, 외우지 말아야 되냐인데 저는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본적인 틀. 힘들었던 경험을 물어보면 내가 무엇을 대답해야지. 협력했던 경험을 물어보면 무엇을 대답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그건 꼭 소재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만나봤던 친구 중에 그냥 키워드만 던져주고 얘기해봐라 했을 때 잘하는 친구가 100명 중에 한두 명 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면접장 가서 입대할 때 잘 안 나올 겁니다. 면접은 항상 보수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생각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신다면 어차피 면접 또 보실 수 있고 또 보실 수 있죠. 물론 여러분 떨어지고 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 또 다른 기업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원리만 터득하면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리를 체득하라는 차원에서 제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서류에서 추출된 문제, 그 질문들에는 모두 다 답변 잘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에 합격하는데 기본 점수 먹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 나한테
내가 받을 수 있는 뻔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못하면 떨어져야죠. 그렇죠. 내 경험도 얘기 못하는 친구가 무슨 회사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랑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랑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고요. 제가 좀 면접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좀 많이 찍고 싶은데, 이렇게 조금씩 저도 욕심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핵심 메시지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